건희가 디올을 생활화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생활화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사긴 그랬었나 보지. 주변에 윤핵관들 부인한테서까지 디올 상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재형 목사의 디올백 의혹 보도 직후 다수 인사들이 김건희에게 디올 제품과 선물권을 대량으로 정말 증정을 했다고 하는데 9월 생일 전후로 도배할 정도의 디올 선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디올이 작년에 1조 넘겼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만 1조 넘겼다 그래갖고 와 잠깐만. 대단하다 그랬는데 거기서 90% 김건희가 가져간 거 아니야? 90%까지는 몰라도 헐. 한 10% 1,000억 원어치는 이 건희랑 이쪽 애들한테 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윤핵관 의원 부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뭐 디올 제품이라든지 선물권 이게 선물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이제 부탁하는 쪽에서 결제를 가결제를 해놓는 해놓으면 거죠. 그냥 김건희 내가 가가지고 더 비싼 명품 옷으로 교환해서 착용을 하고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근데 그 유경욱 씨가 톰 브라운 정장 이게 한 벌에 700~800만 원 정도인데 요거를 착용한 모습을 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톰 브라운 정도 되는 거는 그냥 네가 그렇지, 입어라, 네가 입어라. 뭐 이런 수준인 거고 저는 쓰레빠부터 머리핀까지 다. 온통 디올로 다 도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복, 그냥 관저 복장 대부분이 디올 제품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와, 이게 어마무시한데? 그리고 이게 뭐 윤핵관 국힘 의원 부인들도 있었고 이 준 사람들 중에 누구겠어? 뭐 성동이 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주요 인사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이게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준 사람들 다 아마 리스트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갈 때마다 경호기하고 그 돈을 예치시켜 놨거나 상품권을 이게 먼저 그 데파짓을 해놓은 사람들이 같이 가갖고 거기 가서 교환을 해준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백 2개를 갖고 가가지고 백 2개를 갖고 가갖고 옷 2벌하고 백 2개를 바꿔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럼 도대체 거기에다 상품권을 얼마를 보태주면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쉽게 말해서 한 400~500만 원짜리 백을 주면서 그 안에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어치 교환권을 넣어놓는 방식으로 뇌물 전달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소모됐던 거는 거기 직영 매장에 가보면 다 전산으로 나온단 말이야. 문제는 이렇게 비호를 많이 갖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영수증하고 껍데기 말고는 유경옥 집에서 찾은 영수증하고 껍데기 말고 실물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야. 야, 김건희는 한동안 짜증냈겠는데? 아씨, 왜 이렇게 자꾸 디올만 들어와? 아니지. 디올을 좋아하니까 디올만 받는 거죠. 사실은 이제 샤넬이 조금 더 높고 뭐 엄마는 아시다시피 시장 가방도 그 에르메스로 들고 다닐다시피 엄마는 또 에르메스 또 그러니까 전문가 명품을 아니겠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하는 브랜드가 딱 있나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샤넬이나 디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는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예전부터. 어딜 나가시는 분들이요? 그 밤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줄리할 시간도 없으니까. 줄리할 시간도 그분은 그렇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탬버린 박자 쪼개느라고 지금 바쁘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좋아하는 그 장신구들이 디올이나 샤넬 아니면 여기 뭐 로로페아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음, 왜 그 세계에선 그게 인기가 많아요? 슈킹하기가 좋아요. 음. 예, 쉽게 말하면 너무 고가나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브랜드의 희귀템은 받아도 바꾸거나 교환하거나 재판매가 힘들어. 대중적이면서 누가 봐도 명품이야. 가격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했듯이 잘 바꿔주기도 하지만 친구끼리 돌려서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대동단결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늘 보는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게 그거면 그게 예뻐 보일 수 있지. 나도 저걸로 사야지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신상, 그다음에 뭐 스페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좋아하던 거는 쭉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이, 그렇죠. 어릴 네. 때 먹던 거는 나이 들면 또 그럼요. 찾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명품이 중요한 거라 뭐 이런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도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저 손이 까만데요? 예, 김건희를 수사하라. 여기 애틀란타에서 노킹 저기를 하는데 조나단이 시위를 저기 하는데. 가갖고 혹시 찍은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조나단은 머리가 없죠. 네. 김건희를 수사하라. 여기 저 어떻게 구했대? 한글로 된 피켓을? 애틀란타까지 진출했습니다. 그게- 트럼프 시위할 때 이게 촛불 시위 현장에서 이거 받아갖고 가갖고 저기서 그런 거 쓴 같아요. 거예요? 네. 접힌 어. 흔적이 네. 있어. 한국에 민주당. 와서 실제로 그 시위에 참여를 해서 친구가 그걸 줬더니 나 이거 가져가서 미국에 쓸 거야 이랬는데 진짜 가지고 나갔대 친구가. 네. 대박이죠. 예. 월드와이드 저것도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잘 접어서 가져갔을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우시다 저분. 어떻게 가져갔냐.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시작되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걸로 생각했던 권오수 가족들이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뒤에서 짭짤한 수익을 챙긴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휴. 참. 자, 도이치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김건희의 돈으로 만든 네. 회사일 거다. 애초부터 이분이 그만한 회사를 차리더니 없는 없었다라고 사람이었다. 하는 게 이 사람이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도이치모터스가 세워졌을 때 자동차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 도대체 권오수란 인물이 어디서 갑툭튀를 했냐,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창 여기 약간 이상한데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뒤에 김건희 쪽으로 드러날 거라고 그쪽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이 권오수 전 회장의 부인과 처남이 모아건설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도이치그룹 계열사로부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채권 137억 원을 보유한 후 2024년에 전액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모아건설 매출 99.99%가 도이치그룹 계열사에서 발생을 해서 사실상 오너 일가가 지원하는 회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차피 모아건설이 권오수 회장의 그 부인하고 처남 소유 회사예요. 그러니까 권오수 회사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도이치 측은 그렇게 해명을 했대요. 이건 브랜드별 CI 기준 때문에 전문업체 보유는 업계 관행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래 실제로 이런 건설사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보통 그 건설사가 있고 거기다 몰아줬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아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도 텅 비어 있고 직원도 없다고 합니다. 모아건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전시장 같은 거, 모델하우스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안에 공연장이나 임시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건설이라는 이름을 붙이나요? 인테리어도 건설이니까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류의 일들을 받으면서 일종의 이제 하청뛰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건설 면허를 갖고 공사를 따갖고 온 다음에 또 요것도 작가님 또 또 제 전문 분야이기도 전문 하죠. 분야. 네, 지금 제가 한참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따온 다음에 다 나눠줘요. 그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무 인력을 두고 있을 필요가 없죠.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그쪽에다가 공사를 받은 다음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인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도이치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가 직접 하게 되면 도이치로 모든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서 중간에 모아건설이라는 그렇죠. 걸 거쳐서. 그래서 공사가 원래 이거 한 50억이면 하는데 모아건설에다가 100억의 공사를 주면
모아건설 이거를 50억쯤에 나머지한테서 나눠주고 중간에서 50억을 50억을 슈킹을 하는 거죠. 에헤이. 송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 그게 좋아. 본인이 글을 좋아서 예전에 그런 사업들이 이제 흔히 쉽게 말하면 비자금을 만드는데 좋은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어디서 되게 익숙한데 송 작가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돈을 벌린다고 해서 제가 야이씨. 말이 안 된다. 그게 무슨 그거 사기지. 중간에 껴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수십억을 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계속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모아건설 이사 명함을 들고 가면 술집에서 무조건 VIP입니다. 이쪽 강남 화류계 이런 쪽 안에서는 그 정도 급이에요? 예, 그 정도 급으로 모아가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기업에 홍보 부스나 뭐 조그만한 그 단기로 끝나는 공사들 있잖아. 단기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 요런 것들 모아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 실적을 쭉 나중에 이제 찾아갖고 이거 특검에서 해보세요. 훑어보면 대부분 그 대기업들이 많고요. 그 대기업들하고 윤석열하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어떤 도이치하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직접 해도 될 걸 모아를 통해서 비자금 세탁을 했을 거고 거기서 생긴 엄청난 많은 돈들, 그러니까 공사 수익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탈루를 하고 세금도 제대로 안 냈을 겁니다. 죽은지 3년님이 천안 아산에 2년 전부터 공사를 모아건설이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공사를 잘한다니까요. 전국구로 일을 잘해요, 그 회사가. 네. 아니 일을 잘하는 거 맞아요? 일을 잘 이런 거- 나눠주지, 잘 따지. 잘한다는 의미가. 네, 그래서 잘 딴다기보단 그냥 윤석열 정부 하에서 뭔가 혜택을 그 이전부터 잘했어요. 진짜요? 네, 모아는 한참 됐습니다. 한 10년, 15년 전부터도 모아는 굉장히 일 잘 따는 회사로 이 강남 쪽에 있는, 왜냐면 이런 데가 이제 강남 역삼 그쪽에 가면 그 인테리어나 고급 기자재들, 수입 기자재들 그거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무실촌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모아건설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뭘로? 이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천만 원짜리 변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주문 잘하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모아건설이 앞으로 또 하나의 비자금 세탁 창구로 특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김건희 측근들이 코바나 콘텐츠에 아직도 계속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이러신 분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애초에 거기서 모여서 용산 갔다 온 애들 아니에요. 어차피 그 패거리들이 옮겨 다니는데 별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실상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이름까지 지금 외울 정도인데 유경옥, 정아무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코바나 콘텐츠 출신 인물들이 사실 그동안 검찰 압수수색도 받았고 소환 조사도 받았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김건희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들의 아지트 활동 거점이 바로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돌봄, 장보기, 배웅, 식사 등 일상의 보좌 활동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일상생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거기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냐라는 거겠죠. 이들이 혹시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김건희 지시하에 모든 게 다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민주당 측은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무슨 이상한 투자 회사 같은 데 회사였는데 왔었잖아. 근데 그게 김건희, 윤석열이 돌아오고 나서 그 투자 회사가 방을 뺐어요. 네. 다시 코바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뭐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그 동대문 상가 재개발한다고 그 사업 하다가 그거 김건희가 손대려고 했다가 엎어먹고
지금은 이제 잠잠하긴 한데 문제는 왜 이렇게 코바나에 집착할까의 부분인 거예요. 하나. 네, 이것도 좀 주술적인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거기가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라는 거는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 안에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 짱을 박혀서 처음부터 지금 계속 있는 거야. 거기를 못 떠나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를 무슨 그 무속적인 쉘터 같은 데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본진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좀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이 이런 거는 들거든요. 원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뭘 묻어놨는데? 응? 뭘 묻어? 애초에 거기는 뭘 수없이 묻어놨어? 많은 그 지방령들이 묶여져 있는 그런 땅인 거잖아. 그때 죽었거나 실종됐던 분들이 수백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덤자리만 찾아다닌단 말이야, 지금 얘가. 그러기 때니까 그래서 저기를 뭔가 안정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옆에 있는 부하들이 못 떠나는 이유도 쉽게 말하면 죽을 때 같이 죽더라도 내보내진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집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못 내보내는 거지. 예를 들어 저 그만두고 나갈래요라고 하는데 네가 나가고 입을 열면 안 되지. 응? 너는 끝까지 나랑 같이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일종의 근데 뭐 김건희 입장에서 편하지 않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봐, 아는 걔도 사람이잖아요. 누가 어. 이게 산책시켜주고 있잖아요. 모든 걸 코바나에서. 시키면 시키는데 다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가갖고 던져줄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우리가 상상도 못할 별 희한한 무속적인 일들부터 불법적인 일들을 다 눈앞에서 지켜봤을 거고 알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를 그냥 조용히 내보내갖고 그만두고 나가라 사표 쓰고 내보내면 기자한테 털든 경찰한테 털든 누구한테든 입을 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꼭꼭 붙들고 끝까지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도 뭔가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게 잘 돼가지고 갑을 관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갑을 관계가 바뀌는 사람이면은 디올백 작은 거 줬다고 그거 받았다고 너 당근에 팔아서 너 써라 그랬다가 못 찾아온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겠어? 거의 뭐 구박했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거의 하인 취급을 당한 거지. 오직 했으면 당근에 압수수색 해갖고라도 명단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다는 거 아니야, 그 디올백을. 응? 그것 때문에 지금 최 목사님이 제발 백 한 번만 보자. 나 그거 보고 미국 갈래. 그러는데도 지금 백을 못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